자, 여러분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건 79.2K입니다. 오전 중 급상승 포모 느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장세 속에서도 기존대로 매매하면서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오히려 수익을 뽑아내고 있죠. 자, 그런 만큼 여러분 지금부터 79.2를 못 지켜주면 다시 한번 추가 하락의 가능성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숏포지션을 들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사항들 지금 제가 준비해 왔으니까요. 여러분 좋아요 하나씩만 부탁드리면서 오늘 내용까지 자세히 들어보시죠.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블루웨일의 현우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기존까지의 우리의 논리가 뭐였습니까? 급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든 순간에 특히나 4월 17일 이후의 급상승 이 모든 순간에는 현물 기반 상승이 동반되지 않았다. 자, 그런 상황에서 급락이 한번 주어졌고 급락 이후의 추세가 채널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경우에 우리는 이런 식의 베어리시 플래그 패턴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두 가지 숏포지션 트레이딩이 가능한 구간을 잡아드렸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급락이 쏟아졌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이 횡보가 채널 기반으로 횡보하는지 그리고 거래량이 쪼그라드는지를 파악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기반으로 채널을 하나 잡아야 합니다. 저점과 저점을 이으면서 지지선을 구성하고 이 음봉만큼으로 확장을 해보았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 채널 기반으로 움직이면서 기존의 구간들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시간 봉상에서 설명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1시간 봉상에서 우리는 기존까지 이런 구간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매도세가 거세게 쏟아지기 직전에 약반등이 나오면서 해당 캔들에 대한 장악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이런 구간을 저항 구간으로 가름을 하죠. 자, 패턴 진행 중에 저항을 먼저 돌파하는 그림이 나왔는데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쏟아지는 그림이 나옵니다. 자, 이런 건 전형적인 개미 꼬시기 무빙입니다.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은 채로 죽어버리는 사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월요일이다. 주봉 메이킹을 위해서 강제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일단 803에서 잔량을 정리하자. FVG 뚫었는데 다시 내려오는 건 너무 위험하다. 주봉 무빙 경계하면서 먼저 정리하겠다라고 브리핑 드린 후에 해당 포인트 803에서 늦지 않게 익절하면서 16%의 수익을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의 논리가 뭐였냐면 기존까지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도 이 급락으로 인해서 쏟아지던 와중에 생성되었던 저항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간이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락이 쏟아지다가 약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이 약반등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약반등 가장 큰 임펄스 캔들에 대해서 연쇄 음봉으로 장악이 일어났고 반등을 시작해줬던 그 저점 수준까지 훼손해버리면서 추가 하락이 나왔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세력이 약반등 꼬시기로 개미를 죽이고 그러면서도 스스로의 매도 주문을 체결시켰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 캔들의 몸통만큼을 오더 블록이라는 저항 구간으로 셋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어떻습니까? 지금 이 오더 블록 맞고 죽으면서 마찬가지로 비슷한 형태의 블록이 한 자리 나왔죠. 1시간봉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장악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캔들만큼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오더 블록에 맞았습니다만 거절당하고 튕겨나왔죠. 자, 거절하다가 영어로 리젝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록의 이름을 리젝션 블록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RB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 관점부터 여기 1차 여기 2차로 숏포지션 매매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전략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으며 해당 리젝션 블록에서 지금 숏포지션을 오픈한 상태로 전개 중이다. 그리고 지금 시점 805에서 1차적인 익절을 추가로 끝낸 상황이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상황을 한번 종합해 봅시다. 복기를 한번 자세히 해보자면 우리는 작게 봤을 때는 베어리시 플래그라는 하락 패턴의 진행 여부를 파악해야 되는 상황이고 리젝션 블록으로 인해서 대하락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데 문제는 오전 중에 출현한 이런 식의 급상승이죠. 아니 현우야, 이렇게 급상승 슈팅이 나오는데 리젝션 블록에서 추가로 숏을 잡았던 근거는 뭐냐?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입니다.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라는 지표가 뒤를 전혀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뻘건 라인들 보이시죠? 자, 코인베이스라는 곳 자체가 기관들 그리고 큰 손들이 거래하는 거래소입니다. 그 거래소 상에서 0을 기준으로 현물을 매수를 많이 하고 있나요? 매수 우위 상황입니까? 혹은 매도 우위 상황입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프리미엄 지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전 중 급상승 슈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관과 큰 손들은 매도 우위인 상황이 유지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가짜 상승으로 간주한 채로 추가적인 숏포지션까지 오픈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이 움직임
시스템 또한 기관이 현물을 박아서 큰 손들이 진짜로 만들어 놓은 자리가 아니라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하면서 매매해야 한다는 거죠. 자, 다만 여러분, 이 캔들이 언제 출현했습니까? 7시에 출현한 캔들입니다. 7시에 출현한 캔들이기 때문에 월요일 9시가 어떤 시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월요일 9시에 주봉이 마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봉의 형태를 한번 살펴봤더니 직전에 주봉이 어디를 올라타줬습니까? 직전 주봉이 여기서 마감하면서 11월에 저점을 올라타주는 개형이 나왔다.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 여기 이 자리 80.6K 이 저점 자리 인근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를 트래킹하면서 각각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을 생각해 놔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주봉을 강제로 띄워 올리는 과정에서 생성된 게 뭡니까? 4시간봉 보겠습니다. 두 번의 고점이 나왔죠. 두 번의 고점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경계해야 되는 게 뭐다? 이런 식의 더블탑 패턴을 경계를 해야 된다. 비슷한 수준의 고점이 나와줬고 마찬가지로 명확한 넥라인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넥라인 아래로 빠지는 경우에 리테스트하고 다시 죽는 개형이 굉장히 많이 나왔음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그리고 패턴으로도 증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넥라인으로 적용하는 해당 저점 가로선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얼마입니까? 해당 저점 79.2K가 지금 시점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현우야,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매매할 것이냐? 저는 아직까지 상방의 가능성이 조금 많이 닫혀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고점 갱신을 실패하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 추세의 지속을 얘기하기엔 시기상조인 상황. 그렇다고 하락이 명확하게 전환이 되었는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봐야 하는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뭘 확인하느냐? 1시간봉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는 것처럼 리젝션 블록, 기존 오더 블록 맞고 죽은 자리, 여기서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죽으면서 급락이 쏟아지는 형태가 나왔죠. 지금부터 약반등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왜? 여기가 806자리이기 때문에 806자리부터 기원해서 이런 식의 상승분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락으로 인해서 생성된 이 갭 구간이 어떤 저항을 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내려가면서 이 저점권을 어떻게 훼손하는지를 봐야 된다. 특히나 이 저점권을 같이 받쳐주고 있는 구간이 어디입니까? 마찬가지로 급락이 쏟아졌습니다만 여기에 집중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급락으로 인해서 저항 구간이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저항 구간을 강력하게 원웨이로 돌파하면서 직전 하락의 시작점을 뚫어버린 자리, 이런 자리를 우리가 IFVG라고 부르면서 이런 구간에서는 지지작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 IFVG가 여전히 꼬리로 훼손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직전 저점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하단으로 바라본다면 하단 IFVG 796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그리고 추가적인 숏포지션 계획은 817에서 820 FVG 구간 내부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를 지켜보면서 매매를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직까지 우리는 이런 식의 추세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해야 여기서 확실하게 이렇게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이고, 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상승 구조를 갱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락하면서 이 IFVG에서 지지하지 못했을 경우에 더블탑이 활성화되면서 다시 한번 아래로 깊게 빠지는 개요까지 나올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서 매매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 강조드리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플래그 패턴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이걸 휩소라고 간주했을 때 상승 채널의 하단을 체크하러 가는 움직임은 먼저 드러났습니다. 그 이후에 4월 18일을 기반으로 잡아놓은 저항 채널, 무슨 말이냐? 이 고점을 포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점을 포함해야 하는 이유는 기관이 현물을 박아 넣으면서 만들었던 마지막 고점 자리,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의 마지막 고점 자리가 4월 18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채널을 2개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 4월 17일 저항선을 기반으로 확장해서 만들어진 이런 식의 채널을 하나 반드시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는 의미 또한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 채널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채널이 하지만 79.2K 하방 돌파 나오는 경우에 같이 뚫려나가게 된다는 말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상승 추세의 종말을 말씀드리면서 지옥으로 빠지는 그림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까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생각들과 함께 저는 제가 진행 중인 포지션들에 대한 근거와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하는 사항들은 브리핑을 통해서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들까지 꼭 받아보시면서 매매하시길 권장드리면서, 오늘 분석도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 댓글로 굿 한 글자씩만 부탁드리고 응원의 구독까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블루웨일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성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